이번 영상에서는 엑셀에서 제공하는 통계 관련 함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값에 관련된 함수부터 살펴볼 예정인데요. 대표값에 관련된 함수로는 min, average, max 함수를 포함하여 median, quartile 등과 같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은 미니멈 또는 맥시멈과 같은 함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고,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한다는 점은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용하던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변수가 있고 옆에는 남자, 여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데이터를 합해 놓은 합계 데이터도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남자 데이터 또는 여자 데이터, 그 다음에 합계 데이터의 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sum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평균은 average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고요. 남자 데이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minimum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그리고 maximum 함수를 이용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 데이터나 합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에버리지 함수, 미니멈 함수, 맥시멈 함수 등을 이용해서 똑같이 이러한 값들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디안 함수와 쿼타일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안 함수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 위치에 오는 값을 중간값 또는 중위수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메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값이 중간값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 개이면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두 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의 평균을 중간값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이용을 합니다. 엑셀에서는 중간값을 메디안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남자 데이터의 중간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셀의 메디안 값을, 남자 데이터의 메디안 값을 구하기 위해서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B2에서 B40까지 있는 데이터의 중간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자 데이터나 합계 데이터의 중간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쿼타일은 사분위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사분위수는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에 4등분 했을 때 값 등위에 해당되는 값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사분위수와 3사분위수를 많이 이용하는데, 1사분위수는 25백분위수, 그리고 여기 3사분위수는 75백분위수라고도 부릅니다. 앞에서 설명한 중간값은 2사분위수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고요. 0사분위수와 4사분위수도 있는데, 0사분위수는 최소값, 4사분위수는 최대값에 해당합니다. 이 데이터에서 남자 데이터의
영사분위수를 먼저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쿼타일 함수를 위해서 이용해서 구해보면 쿼타일 함수 쓰고요. B2에서 B40까지 해서 영사분위수 0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최소값인 영사분위수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위에서 미니멈 함수로 구한 최소값과 영사분위수, 사분위수 함수를 이용해서 영사분위수를 구한 값이 같은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1사분위수는 쿼타일 B2에서 B40까지 해서 1사분위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4사분위수 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부분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2사분위수 그리고 3사분위수 4사분위수 4사분위수는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이게 절대 참조를 제가 안 해놔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해놓고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고 다시 사분위수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요. 영사분위수부터 4사분위수까지 즉 최대값까지 사분위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자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고 전체 데이터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절대 참조를 해놓을 필요가 없었네요. 복사해서 쓰려면 이렇게 해놓고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게 되면 남자 데이터, 여자 데이터, 합계 데이터에 대한 사분위수들을 다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 절대 참조 부분은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절대 참조 부분을 빼고 이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데이터, 전체 데이터에 대한 사분위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포에 관련된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3포에 대한 척도는 분산, 표준 편차 등이 주로 사용되고요. 엑셀에서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제공을 하는데 분산이 영어로는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VAR이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 VAR 함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우리가 모집단 데이터로 볼 것인지 표본 데이터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만약에 모집단 데이터라면 var.p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표본 데이터로 생각한다면 var.s 함수를 이용해서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집단 데이터의 분산, 표본 데이터에 대한 분산을 구하는 함수다 그런 의미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기 때문에 stdev라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분산 함수와 똑같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표본 데이터에 대한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 데이터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기 위해서요. var.p 먼저 모집단이라고 가정하고 데이터가 B2에서 B40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분산을 구해주고 표본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var.s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값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표본으로 생각했을 때하고 분산 계산된 수식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요. 값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편차도 표준편차 함수를 이용해서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표준편차, 그 다음에 표본 데이터라고 생각했을 때 표준편차를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CT에서 남자 데이터의 모집단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이 값은 사실은 이 모집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산의 스퀘어 루트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스퀘어 루트를 계산하는 함수는 스퀘어 루트 함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모집단으로 생각했을 때 저 분산값의 스퀘어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다시 말해서 이 표준편차를 구하는 std-ev 함수를 썼을 때 값하고 이 분산의 값의 스퀘어 루트를 써서 계산한 값하고 같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표본으로 생각했을 때 표준편차도 표본으로 생각했을 때 분산값의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포와 관련된 함수는 아니지만 데이터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스탠더다이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의 평균,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준화된 값을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 데이터의 평균은 B43셀에 계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편차는 여기에 계산되어져 있죠. B56 셀에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이 값들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이 평균하고 이 표준편차 값을 이용해서 이 남자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값을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자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자 데이터의 평균과 여자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여자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값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남자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값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스탠더다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이 값에 대한 표준화된 값이고요. 평균이 몇이었냐면 여기 37382였죠. 그리고 표준편차는 이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이 B43에 있고 표준편차가 B56에 있는 값일 때 B2에 해당되는 값의 표준화된 값
흔히 우리가 지점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표준화된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식을 이제 복사를 하면 이 각각의 남자 값들에 대한 표준화된 값이 계산이 될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조하고 있는 이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아래 셀에서도 계속 참조를 해야 되니까 절대 참조를 시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 참조를 하고 쭉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남자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값들을 쭉 우리가 계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가 자릿수가 너무 많으면 라운드 함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화된 값들에 대한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면 평균은 0이고요. 표준 편차는 이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자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된 값은 남자 데이터에서 적용했었던 함수와 동일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통계 함수 가운데 다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함수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드 민에 관한 함수입니다. 이 트림 민 함수는 우리말로는 이제 절사 평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절사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이죠. 이 절사 평균은 우리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양쪽 끝부분에, 그러니까 작은 값 또는 큰 값 양쪽 끝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일정 부분만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러한 평균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면 만약에 데이터에 특별히 크거나 특별히 작은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이상치 또는 이상값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특별히 크거나 특별히 작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 때 평균은 이러한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이상치 또는 이상값에 대한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 끝부분을 잘라내고 그 양쪽 끝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는 것이죠. 이 예에서 남자 데이터의 절사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사 평균은 트림 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엑셀에서는 구할 수 있는데요. 트림 민 이렇게 함수 이름을 명기하고 B2에서 B40까지가 남자 데이터죠. 이 남자 데이터에서 0.2만큼, 다시 말해서 20%죠. 20%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우리가 배치를 했을 때 왼쪽에서 10%, 오른쪽에서 10%, 다시 말하면 가장 작은 값 10%하고 가장 큰 값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80%의 데이터로만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절사 평균이고요. 또 유용한 함수 중에 우리가 상관계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를 구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물론 상관계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관계수가 영어로는 correlation, coefficients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함수로 correlation 함수를 이렇게 CORREL입니다. 대문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RREL 이란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관계수를 구해주는 함수인데요. 남자 데이터하고 여자 데이터의 상관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남자 데이터는 B2에서 B40까지이고 여자 데이터는 C2에서 C40까지 있죠. 그래서 남자 데이터와 여자 데이터의 상관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함수는 정규분포에 관련된 함수인데요. 정규분포가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이죠. 그래서 정규분포 함수가 norm.dist normal dis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이런 함수를 엑셀에서는 제공을 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36,600이라는 값이 정규분포 이 남자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저 36,600이라는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해서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평균이 37382이고 표준 편차가 10594인 정규분포에서 X값이 36,600보다 작을 경우 여기 이렇게 작을 경우 확률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함수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true 또는 false가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true라고 입력하면 확률 값을 구해주고 만약에 이게 false라고 입력하면 정규분포 함수 값을 구해줍니다. 정규분포 함수 값은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36,600에 해당되는 y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true이면 확률 값을 구해주고 이 부분이 false이면 함수 값, y 값이죠. x 값이 있을 때 그 x 값에 해당되는 그래프에서 높이 y 값이죠. 그 정규분포 함수 값을 구해줍니다. 먼저 확률은 이렇게 0.47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함수값은 평균이 B43이고 다시 평균이 B43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가 B56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펄스로 하게 되면 정규분포에서 y값,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통계량들을 통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값들을 계산하거나 산출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